자, 그러면 이 분리 기준을 쓰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순수도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해서 쓴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순수도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케이드라는 방법이 있는데 케이드에서는 이게 카이스퀘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표를 이용해서 쓰는데 옆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런 식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죠? 근데 식을 보면 잘 모르겠죠? 어떻게 되느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홈쇼핑에서 충성 고객과 이탈 고객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한 100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0명은 충성 고객이고요. 50명은 탈퇴 고객. 보통 우리가 1000이라고 그러는데 탈퇴 고객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충성 고객과 탈퇴 고객으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결혼 유무하고 또는 성별하고 결혼 유무하고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충성 고객인지 탈퇴 고객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성별을 가지고 먼저 구분할 수가 있겠죠? 즉 50명인데 이 중에 성별을 나눠봤더니 왼쪽에 보시면 남자가 충성 고객이 40명이고요. 탈퇴 고객이 10명. 여자는 충성 고객이 20명, 탈퇴 고객이 30명이에요. 자, 이렇게 처음에 구분이 됐어요. 성별을 제일 먼저 넣어봤더니. 자, 두 번째. 그래? 이번에는 결혼을 가지고 한번 넣어볼까, 처음에? 결혼을 가지고 넣어봤더니, 기혼은 20대 30, 미혼은 25대 20.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 눈으로 딱 봅시다. 성별로 구분한 게 더 잘 구분됐어요? 아니면 결혼 유무를 가지고 구분한 게 더 잘 구분됐어요? 잘 구분됐다, 안 구분됐다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스플릿이 특징을 딱딱 나눠주는지를 보는 겁니다. 얘가 보면은, 성별로 봤을 때 남자일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충성 고객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죠. 즉, 딱 왔을 때 남자 고객이다, 그럼 충성 고객이 될 확률이 거의 80% 이상 되네.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수치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이런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충성 고객이냐, 탈퇴 고객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고객인지 탈퇴 고객인지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빈도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결혼 유무를 가지고 봤더니 결혼 유무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방법이 있는데 카이스퀘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50대 50이면은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는 겁니다. 30대 20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40대 10으로 나눠졌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더 스플릿이 확실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앞에 목표치분의 실제 데이터량입니다. 이게 목표치분의 실제 데이터량분의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은 성별로 구분했을 때 20.8이라는 카이스퀘어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쭉 분석을 해봤더니 1.0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즉 카이스퀘어 값이 더 크면 클수록 더 이게 스플릿이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얘가. 자, 그러면 이 점수를 보고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을 뭘로 삼으면 돼요? 첫 번째 기준은 결혼이 아니고 성별로 먼저 구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라는 걸 이용해서 또 나눠보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성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남자는 거의 80% 정확도가 나오니까 여기선 스톱하고 여자는 잘 나눠지지 않으니까 여자를 가지고 또 결혼 유무를 가지고 나눠보면은 이제 어떤 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런 카이스퀘어 분석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카트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트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카트는 지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니 지수. 자, 지니 지수라는 거는 마디의 순수함, 그러니까 다양성의 정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즉, 다양성의 정도를 줄여준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값으로 통일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용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지니 지수는 이런 식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점수를 구해줍니다. 자, 어떻게 구해주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나온 겁니다. 자,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분석해 본 겁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케이드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지니 지수라는 카트를 이용한 지니 지수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즉,
위에는 0.5가 돼 있습니다. 즉 100명 중에 50명 나누죠. 자, 그런데 남자로 나눴을 때, 여자로 나눴을 때 남자는 전체 50명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40 마이너스 50명 중에 10. 앞에 보면 계산돼서 나오죠? 그죠? 요 값입니다. 40하고 10. 전체 50명 중에 40대 10으로 나눠졌다 이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전체 50명의 데이터 중에 40대 10으로 제대로 나눠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계산해주고 여자는 전체 50명 중에 20대 30으로 나눠졌다 라는 식에 의해서 이 분수의 자승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혼, 미혼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개를 살펴보면 남자하고 여자로 구분했을 때 값은 전체 중에 상위 0.5가 돼 있는데 첫 번째 기준에서 성별로 나눴을 때는 0.5에서 0.1로 확 줄어들죠. 그죠? 이만큼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값으로 해보면은 0.1로 줄어듭니다. 자, 기혼, 미혼으로 나눠보면은 0.5에서 0.01로 줄어들죠. 이게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오죠. 아까 전에 카이스퀘어 지수처럼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니까 얘도 이게 더 분류를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0.5에서 마이너스니까 감소량이에요. 감소량. 즉 뭐냐면 이 두 개는 기존의 상위에서 즉 뭐냐면 얘를 0.5라는 기준은 뭐냐면 0.5는 중간이죠. 0.5라는 거는 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0.5에서 남자 여자로 구분했을 때 이 차이의 갭이 얼마나가 되냐면은 10만큼의 감소량이 나오는 겁니다. 얘는 0.5에서 0.01만큼의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순수도가 그만큼. 이해되셨나요? 전체에서 줄어드는 양입니다. 그죠? 줄어드는 양이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이 불순도를 줄여줬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의 변화량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0.5는 뭐냐면 상위 값입니다. 원래 구분 안 했을 때는 50명 그 데이터 안에 총 100명 중에 50명 들어 있었는데 성별로 나눠봤더니 50대 50에서 10%만큼 확실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얘는 거의 안 줄어들었죠. 보시면 0.48하고 0.50이니까 거의 줄어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얘는 확실하게 10%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정확하게 구분을 해줬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C5.0이라는 게 있습니다. 퀵란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이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도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이 엔트로피라는 건 이제 불순도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의 로그 값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해주게 돼요. 그래서 로그 값을 보시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앞에 진위 지수하고 좀 비슷한데 로그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막 계산을 하죠. 그죠? 머리 아프죠?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진위 지수랑 값이 비슷하게 나오죠, 거의? 네. 여기서도 보면은 엔트로피가 성별이 훨씬 더 높게 나오니까 엔트로피라는 건 이제 불순물이 이제 불순도가 이제 떨어지는 그 값을 나옵니다. 훨씬 더 높으니까 얘가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에 의해서 이런 여기 보시는 것처럼 K드라는 값은 카이스퀘어량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카트는 진위지수 그 다음에 C5.0은 엔트로피라는 이러한 불순도, 정확도, 순수도란을 측정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기준이 들어오면 이 중에 뭐가 중요한 기준인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저런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나오나요? 트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기준으로 넣었을 때, 성별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기준은 뭐를 넣고, 세 번째 기준은 뭐를 넣고 해가지고 쭉 해서 우리가 나뭇가지를 계속 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확하게 이게 계속 구분이 되겠죠.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도산한 사람들의 집합과 도산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들의 집합에 룰이 몇 개가 나오겠죠. 특정 룰들이. 이런 룰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자라는 게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사결정 나무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과접합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쪼개면 쪼갤수록 어떻게 돼요? 더 정확하게 나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학습용 데이터랑 평가용 데이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학습용 데이터는 어떤 룰을 개발하기 위해서 얘가 수정을 해서 막 어떤 룰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의 룰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로 해봤다, B로 해봤다, C로 해봤다 해가지고 여러 개 막 해주면서 그 중에서 가장 그 분류도가 높은 거, 오류율이 적은 룰을 걔가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테스트용, 학습용은 룰이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도를 제일 높일 수 있는 룰을 밝혀를 내요. 그러면 그 룰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어떻게 하느냐? 테스트용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용 데이터를 넣어요. 평가용 데이터는 뭐냐면 룰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룰을 고정시켜 놓고 그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만큼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테스트용, 학습용 데이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얘가 계속 룰을 바꿔나가다 보니까 거의 뭐 100% 맞출 때까지 계속 해나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학습용 데이터에 룰이 적합하게 돼버려요.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제 데이터는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져요. 얘한테 너무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은 학습용 데이터를 정확하게, 즉 평가형 데이터와 학습용 데이터의 오류율이 두 개가 다 최소화되는 그 시점까지를 만들어내는 요 중간이 어떻게 보면 스톱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요 기준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이제 마디수를 결정하고 하는 정지 규칙이에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쓰이는데 오류율을 주거나 아니면은 전체 데이터 중에 10개만 남을 때까지라든가 어떤 그룹이 10개가 남을 때까지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지 무작정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무작정 내려가게 되면 한 명, 완전히 한두 명까지 구분할 때까지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 룰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과적합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정지규칙과 가지치기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정지규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ignificant level, 카이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significant level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 지니지수나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인 리덕션, 그래서 relative reduction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과목을 하나 개설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를 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큰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결정 나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을, 즉 분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데 순수도, 아까 전에 나왔던 퓨리티라는 순수도를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지니지수나 엔트로피나 아니면은 카이스퀘어 값들한 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주는 룰을 찾아내는 거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치기라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의사결정 나무를 쓰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눈으로 보입니다. 너 왜 성별로 먼저 나눴어? 성별로 나눴더니 남자 여자로 구분했을 때 남자로 나눴더니 남자가 아까 전에 봤더니 80% 이상 정확하게 구분이 돼. 그래서 나는 성별을 먼저 썼어.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하죠. 이해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남은 어떤 그런 룰을, 그러니까 if 뭐일 때는 뭐일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정확하게 눈으로 룰들이 정확하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런 장점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소요 시간도 많이 들고 이제 설명 변수가 증가할 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계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사결정나무는 어떤 룰을 만들어내는데 많이 쓰이는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이 써요, 이런 의사결정나무가.